안녕하세요, 선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상에 본인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인연법이라고 해서, 인연법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이 인연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현생에서 그 인연에 따라서 특히 배우자나 주변 가족, 주변 관계인들이 이 연관이 지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. 근데 이 인연법에서 부부 사이에, 특히 부부 사이에 어떤 인연법으로 적용되는가 하면 남자가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는 사주, 그리고 여자 사주에 또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주. 그게 본인 사주에 바람 피우는 게,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게 본인 사주에 들어있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 여자분 사주, 남자분 사주,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제시를 해놨는데요. 동범이 이 인연법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사주는 본인 사주에 배우자가 결혼했을 때 바람을 피우는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사주는 사주상에 비견, 이 비견이라는 개념은 나와 같은 것이에요. 나와 같은 것, 나와 같은 오행,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과 양도 같은 것. 예를 들어서 이 임수일간이 이 비견이 되려면 여기 해수가 나와 같은 수, 같은 오행이고 또 음양도 같아요. 이 임수가 양의 물이고 해수가 또 양의 물에 해당하니까 이게 비견이 되는 거예요. 여자 사주에 남자 배우자 운이 관으로 설명이 되니까 이 기토가 관이에요. 기토가 정관이라고 해서 음양이 틀리니까 임수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니까 음양이 틀리니까 이 기토를 정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이 비견과 배우자성이 동주한다는 말은 하나의 기둥에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동주한다고 얘기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 사주 팔자에서 보면 이 사주가 연, 월, 일, 시 이렇게 4개의 기둥에, 그러니까 연주, 월주, 일주, 시주 각각의 기둥에 동조한다는 개념은 천간지지에 같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. 그러니까 이 비견과 배우자성이 동조할 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사주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인연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우자성이 이 정관이에요. 정관인데 이 지지에, 그러니까 년지, 태어난 년에 지지의 글자에 이 해수라는 임수와 비견이 되는 그리같이 이 정관이랑 배우자성과 동조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는 이 관의 개념이 남편, 배우자, 그리고 뭐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특히 결혼을 하기 전에도 여자분이 남자친구하고 오래 사귀었는데 그분이 좀 낌새가 이상하다, 본인 사주에 이 관이란 정관과 비견이 동조하고 있다, 그러면 남자친구도 바람을 피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,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좀 낌새가 이상하다, 그럼 본인 사주를 봤을 때 이 관과 비견이 동조하고 있다, 그러면 남편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많아요. 바람 피울 수 있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고, 또 결혼을 했어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배우자분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. 여자 사주에서는 이 관과 비견이 동조하면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사주. 그리고 이제 남자 사주에 봤을 때는,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이 재물, 그러니까 정제, 편제, 이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운도 될 수도 있고,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자 운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와이프, 배우자. 그럼 일간 개수의 재가 되려면 나를 극하는 거, 이 불, 사화가 이제 개수는 음이고 사화는 양이니까 음양이 틀리니까 이제 정제가 되겠죠. 그러면 이
정제가 배우자성이에요. 배우자성.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년, 월, 일, 시 중에 월주에 이 배우자성 정제와 비견, 나와 같은 거, 개수 같으니까 완전 비견이죠. 나와 같은 이제 비견과 정제가 동조할 때 배우자, 와이프,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건 거의 제가 사주를 감명하면서 느끼는 건데 거의 100%예요. 100%. 90%도 아니고 100%예요.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이제 남자 사주에서는 재성과 비견이 동조했을 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볼 수가 있고, 또 여자 사주에서는 배우자성, 이 관, 정관과 비견이 동조했을 때 편관도 마찬가지예요. 편관도 해당되고 여기 정제지만 편제도 마찬가지예요. 비견과 그런 게 배우자성, 재성이나 이 관성이 동조하게 되면 여명사주에서는 관성과 비견 이렇게 동조하게 되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많아요.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는 이 비견, 본인과 이 개수의 불은 이제 나를 극하는, 내가 극하는 정제가 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여자 배우자분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. 그 사주풀이를 하면서 보면 좀 부부관계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성 관계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비견과 배우자성이 동조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 보통 보면 이게 남편 바람 피우고 와이프가 바람 피우는 게 뭐 그 각자의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 사주에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게 본인 사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래 인연법으로 나타나는 게 과거의 전생애로부터 부부의 연은 지금 현생으로 이어져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본인 사주에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것도 아주 쉽게 나타날 수도 있고,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배우자가 이제 바람 피우는 게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고 알 수 있고 또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걸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인연법에서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사주, 비견과 배우자성이 동조할 때, 같은 기둥에 들어있을 때, 이렇게 같은 기둥에 이렇게 있을 때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배우자들이 바람을 피울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,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남편분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 그러면 이 아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데 자기 팔자 맞아요. 자기 팔자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주가 들어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살아가는데 좀 힘이 들겠죠. 남편을 만났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 사주에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바람 피우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, 잘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인연법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또 제가 다른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일간이 병화예요. 그리고 이 일지가 진. 이 병화일간의 진은 식신이 되겠죠. 식신. 이 여자 사주예요. 여자 사주. 그리고 이 태어난 시에 개수. 개수는 이제 병화의 개수는 나를 극하니까 정관이에요.陰과 양이 다르니까 정관. 남편이에요. 그리고 태어난 시가 사시에 태어났으면 비견이 되겠죠.
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신을 깔고 있는데, 이 병화가 진토란 식신을 깔고 있는데, 이 식신이 자식이에요. 보면 이제 정관이 이 바로 옆에 있어요. 바로 옆에 있고, 이 비견과 동조하고 있고, 그럼 이게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사주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식신이 여자 사주에서 이제 자녀예요, 자녀. 자녀고, 또 이 자녀를 식신을 일주에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누구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, 그리고 엄마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베풀고, 자식을 위해서 뭐 자기 몸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식신을 깔고 있다. 이 식신을 깔고 있으면 나름 일도 잘하고 먹을 법도 있고, 뭐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자질도 되지만, 이 식신의 개념은 자녀이기 때문에,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녀한테 모든 걸 쏘아붓기 때문에 이 정관이라는 남편분한테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. 소홀히 하게 되면 이 남편이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겠죠. 이게 말 그대로 비견과 배우자성이 동조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특히 이런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너무 이 사랑을 쏟고 남편을 좀 등할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또 이 정관이 개수가 이 병화라는 불과 사화라는 불 사이에 낑겨서 어떻게 보면 이 개수가 거의 정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, 이 자녀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남편이 밖으로 겉돌 수도 있고, 우리 비견과 동조하면 이제 바람 피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일단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식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 남편분에게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. 너무 이 자녀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다 보면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, 남편에게 챙겨줄 거를 뭐 자녀한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또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고, 그러던 또 다른 쪽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면 또 바람을 피울 수도 있으니까, 특히 식신을 깔고 있는데 이 배우자성과 비견이 동조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, 남편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. 오늘 일단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좀 특이한 그런 내용, 딱 봤을 때 잘 맞다,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구성을 해서 찾아뵙겠습니다.